소설의 강한 긴장감. 그것은 관계이다. 이야기의 소재. 이야기의 소재가 뭐냐면 줄거리, 등장인물, 환경, 주제 등인데 그 이야기의 소재와 뭐 사이? 그 이야기에 대한 그 너레이션, 이야기죠. 이야기, 말하기 사이의 관계이다. 스토리 이야기로 했더니 이것도 이야기라고 하지만 이제 말하기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말하기. 노라이트. 그리고 이야기와 말하는 사람의, 다시 말하면 이야기와 말하는 사람의 관계이다. 다시 그 긴장감, 한편 영화의 강한 긴장감은 바로 뭐 사이에 있어? 이야기의 소재와 객관적인 이미지의 어떤 본성에 있다 이런 얘기야. 어, 소설이 있잖아요. 소설이 있으면 그 소설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걸 풀어나가는 이야기 방식이죠. 뭐 전제적 작가 시점이라든가 1인칭 주인공 시점이라든가 뭐 그런 어떤 이야기 방식이 어떤 강한 긴장감을 주는데 영화 같은 경우는 이야기의 소재와 그 객관적인 본성, 이미지의 본성 여기 뭐가 추가돼요? 아까는 말하는 방식이라는 너레이션이 있었죠. 나레이션. 1인칭 주인공 시점이냐, 3인칭 관찰자 시점이냐, 전지적 작가 시점이냐 이런 거고 여기서는 이야기의 소재 아까 나온 이건 같아. 줄거리, 등장인물 이건 같지만 이미지가 들어간단 말이야. 이미지, 영화는. 이 사이의 관계가 이런 얘기야. 그것은 마치 작가와 감독, 그 영화의 작가와 감독이 지속적인, 계속되는 어떤 충돌 속에 있어. 그 장면과, 그가 촬영하는 장면과. 여기서 찬스 우연이야. 우연히 플레이어 파트 역할을 하죠. 플레이어 롤 같은 말이죠. 훨씬 더 큰 역할을 한다. 우연히. 그리고 최종 결과는 바로 데디아이다. 관찰자가 참여하는데 자유로워. 경험에. 훨씬 더 활발히. 그 페이지에 있는 단어들은 항상 똑같다. 하지만 스크린상의 이미지는 변한다. 계속적으로 뭐 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주의를 다시 방향되어지게 하면서 다이렉트가 방향되어지게 하거든요. 비록 이미지가 기록되지만 거꾸로 영화에서 그것이 돌아갈 때 렌즈를 통해 그 이게 프로젝션은 뭐야? 투영을 하는 동안 사본이 좀 이상하죠? 이해합니까? 그것은 한번 다시 inverted 뒤집혀진다. 그리고 영화 스크린상의 이미지는 바로 뒤집힌다. 이런 방식으로 영화는 훨씬 더 풍부한 경험이 된다. 나 이거 촬영 안 저스라케 뭐 마찬가지야. 식물과 마찬가지로 LG 조류라고 합니다. 조류. 녹조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바다에. 조류는 흡수한다. 카본 다이옥사이드, 이산화탄소를 그들이 광합성을 할 때 그리고 그것을 가둬 그 몸에 있는 마리큐 분자 안에 가둬 락은 잠그다인데 가두다예요. 박테리아처럼 많은 조류가 너무나 델리커시 섬세한이라는 말도 있지만 연약한이라는 말도 있어. 너무나 연약해서 그들은 부식한다. 디컴포즈 부패한다. 빠르게 뭐하노? 그들이 죽어노. 그들은 keep out of 떼어내다야. 이산화탄소를 공기로부터 오랫동안 떼어내지 못한다. 그래서 하지만 미세 조류 두 가지죠. 이제 현미경이라는 뜻도 있고요. 미세란 말도 있습니다. 미세 조류는 그 코콜리스라고 불려지는 미세 조류는 어떤 껍질 그 카브가 탄산이지. 칼슘은 이거 합치면 탄산칼슘이야. 이해합니까? 탄산칼슘의 껍질을 만든다. 이 껍질이 너무나 댄스 빽빽하거나 밀도가 있어서 뭐 하자마자 그 코콜리스가 죽자마자 그들의 몸은 가라앉는다 바닥에
차가운 온도가, 거기에 있는 차가운 온도가 늦춘다. 부패를. 봐. 이건 기본형이 투어 디그리 대시야. 어떠어떠한 정도까지입니다. 서치 대시죠? 이 결과. 어떤 정도까지? 그 껍질이 분해되지 않는 정도까지. 수천 년, 수백만 년 동안. 이해가요? 뭐 때문에? 낮은 차가운 온도 때문에 부패하지 않는다고. 결과적으로 이 미세조류가 자라서 죽을 때 이산화탄소는 제거되어진다. 대기로부터. 매우 긴 시간 동안. 이거 제거되다가 아니라 분리되다 이렇게 해석해야 될 것 같아. 이산화탄소가 대기로부터 분리되어져 있다. 오랜 기간 동안. 이 생각하면 돼. 지구온난화가 지금 뭐 때문에 일어나죠? 이산화탄소 때문에 일어나는데 이 조류가 이산화탄소를 가지고 농기처럼 바닷속으로 어떻게 가라앉아서 차가운 온도 때문에 떠오르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산화탄소 흡수해서 자기랑 거죠. 밑에 바닷속에서 수백 년, 수천 년, 수백 년 동안. 그 지구온난화와 싸우는 가능성 중 하나가 바로 시키는 거야. 메이커 활동사죠? 이러한 조류가 자라도록 더 빠르게 그리고 더 풍부하게 마음으로써 바다를 고갈시켜? 지치게? 아니죠. 이거를 조류가 잘 살게 해야 되겠지. 그러니까 조류를 이용하자는 얘기잖아. 이산탄소를 갖게끔. 응? 그러니까 이거의 반대말이겠죠. 바다를 더 번성하게끔 해야겠죠. 이해갔어요? 이해가냐고. 근데 바다는 어떤 곳이야? 그 코컬리스가 이미 살고 있는 곳이야. 가설은 대디아입니다. 충분한 올바른 종류의 영양분을 보탬으로써 코클리스가 빠르게 성장해. 형사, 부사, 이런 부사, 뭐 할 만큼 충분히 빠르게 성장해. 많은 양의 이산화탄소를 제거하기 시작할 만큼 충분히 빠르게 성장해. 그리고 그것은 상쇄시키다. 뭐하다? 상쇄시키다. 상쇄시킬 거야. 많은 손상을. 그 손상은 뭐야? 대칭과 뜻지. 우리가 하는 손상, 뭐함으로써? 페트로늄이나 코를 태움으로써. 석이라든가 석탄을 태움으로써. 우리가 석탄이라든가 석유를 100톤을 태웠으면 우리가 100톤의 만큼 손상 끼치지. 그거를 조류가 100톤만큼 이산화탄소를 갖고 물속으로 가라앉게끔 만들게 한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까지 실험적인 시험은 격려되어져 왔다. 한 다발에 얘가 뭔지 모르겠지만 얘를 던지재. PF 박테리아를 비커 속에 던져라. 그러면 명령 풀스인데 뭔 말이라 그러면 그들은 빠르게 번식할 거야. 뭐 할 때까지? 그들이 산소를 갈망할 때까지. 스타브가 굶주리다 갈망하다 이런 얘기지. 이 시점에서 생존적 이점은 이동한다. 그 돌연변이 종으로 뭐로서 알려진 그 링클리 스프레더로서 알려진 돌연변이 종으로 이동한다. 생존의 어떤 이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걔들은 누구냐? 만들어. 필름이 막이야. 그 막은 어떤 막이냐? 묶는다. 그들을 함께. 바인드 투게더가 묶다야. 뭐로? 떠다니는 어떤 군락으로. with access to 뭐뭐에 접근하여 이런 얘기지. 산소에 접근하여. 위로부터의 산소와 아래로부터의 영양분에 접근하여. 그러니까 비커가 있는데요. 너무나 많은 박테리아를 갖다가 집어넣으면 박테리아도 살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 산소가 필요하지. 산소가 필요하니까 그러니까 이 표면으로 올라가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혼자는 못 올라와. 얘들이 막 때를 지어가지고 서로 막 붙어 있으면 이게 막을 형성해서 올라올 수 있단 말이야. 이해갔습니까? 협력이 허락한다. 그 그룹이 번창하도록. 그러니까 낱개로 있으면 이 속에서 서로 막 경쟁하다가 산소가 없어서 죽는데 서로 붙어가지고 쫙 막을 이뤄가지고 위에 이렇게 탁 있으면 서로 이제 생존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야. 하지만
이러한 협력하는 어떤 굴락은 떼져 있는 걸 굴락이라고 하지. 굴락 이내에서 몇몇 디펙터, 탈주자가 있을지 모른다. 그들은 생산한다. 어떠한 지속 가능한 막을 생산하지도 않는다. 왜냐면 서로 이렇게 연결돼 있어야 되는데 얘들이 탈주했어. 다른 데로 도망갔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탱하는 어떤 막을 형성하지 못해. 하지만 대신 뭐야? 프리라이드, 무임승차에 그것이 뭐야? 다른 사람들에 의해, 다른 박테리아에 의해 생산된 그 막, 이때 대신 필름을 얘기하는 거야. 뭘 얘기하는 거야? 필름 위에 무임승차해. 봐봐. 야, 줄다리를 하고 있어. 50명, 근데 50명 줄다리를 하고 있는데, 야, 한 두 명이 줄다리기 안 해. 야, 이 두 명 줄다리기 안 해도 이게 팽팽하지? 50대 50으로 이렇게 줄다리가 팽팽할 거 아니야. 그럼 이 두 명은 뭐 할 수 있냐? 그러니까 같이 힘주고 있어야 되는데 손만 얹어놓고 가만히 있는 거야. 그러면 줄다리기는 팽팽하지만 얘들은 그 힘을 뭐 할 수 있어? 저축할 수 있잖아. 얘가 그 얘기야. 에너지, 그들이 저장한 에너지를 가지고 그 막을 생산하지 않음으로써 그들은 더 많은 오프스프링 후손이야. 후손을 가질 수 있어. 뭐보다? 협력하는 그 박테리아보다. 이해갔습니까? 그 경쟁하는 개체들은 경쟁력 있는 개체들이구나. 경쟁력 있는 개체들은 뭐야? 이 협력을 안 하면서 에너지를 저축하고 있는 애들이지. 이탈자를 얘기하는 거야. 누구래? 이탈자, 디펙터를 얘기하는 거야. 왜 경쟁력이 있어? 에너지를 저축했거든. 떠 있으려고 막 노력을 안 해.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냥 무임승차한 거야. 거기에 살짝 올라탄 거야. 그러니까 서로 아까 여기 이 그림에서 서로 막 붙어가지고 막을 형성해서 있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기 무임승차에 있는 거예요. 그럼 에너지가 절약되니까 경쟁력이 있는 개체가 되겠지. 왜? 에너지가 존재 많은 거야. 그 그룹 내에서 그들이 경쟁에서 아웃컴핏이 경쟁에서 이기다. 협력하는 그 개체를 인디비주얼을 가리키는 거죠. 경쟁에서 이긴다. 답은 3번이고요. 하지만 만약에 너무나 많은 이탈자가 있다면 그 굴락은 더 이상 떠 있은 상태로 머물 수가 없어. 그리고 플런지, 내리꽂다지. 그 비커의 깊숙한 곳으로 내던져줘. 뭐 하면서? 상대적인 건강함, 적합함, 저거. 건강함, 적합함. 상대적 건강함을 이루면서 상대적 건강함이라는 건 뭐야? 내가 막을 형성하려고 막 애를 안 썼기 때문에 그 쌓아뒀던 에너지를 잃어버리는 거지. 더 적은 이탈자, 디펙터가 이제 북한의 탈주자지. 북한에 도망간 사람은 디펙터라고 하죠. 더 적은 탈주자가 있는 그 군락은 계속 번성해. 그리고 더 많은 후손을 남겨. 디센던트도 뭐야? 후손이야. 아까 업스프링 후손이었죠. 디센던트도 뭐야? 후손입니다. 우리가 보는 것은 두 개의 독특한 종류의 진화적 압박이야. 그 개인과 그룹의 어떤 수준 단계에서. 기초적인 규칙은 뭐냐? 이타적인 것을 이겨. 그룹 내에서는. 얘가? 왜? 아까 뭐라고 했어? 줄다리기, 잠깐 봐봐. 줄다리기가 있잖아. 줄다리기가 있는데, 여기서 마지막 두 명이 힘을 안 써. 그러면 이 그룹 내에서는 얘들이 이길 거 아니야. 힘을 안 썼으니까 이길 거 아니야. 천만 원 줘놓고 땡기지 않으니까, 그지? 근데 전체 싸움에서는 이 상대 그룹을 이길 수 있어, 없어? 없지. 그 얘기 하는 거야. 그래서 이타적인 그룹은 얘들이 전체 다 이해했으니까 이타적인 그룹이겠지. 이기적인 그룹을 이쪽을 이긴다, 이런 얘기야. 자, 여기 보면 기호학이 나왔습니다. 기호학적 관점으로부터 디자이너들은 일한다. 의도적으로 채우는 것을 가지고 뭘 채워?
charge A with B, A를 B로 채우자죠. 디자인의 그 대상을 놀라운 순간이라든가 모호한 신호로 채우는 것을 가지고, 즉 연장시키며 시간을, 그 시간은 뭐야? 대칭 됐죠. 타임 뒤에 필요한 시간, 그 수령자가 그 대상을 해독하는 데 필요한 시간. 멀쩡한 그림이 있는데 간판을 뒤집어 놔. 그럼 이모 끌어 안 끌어? 간판을 뒤집어 놓으면 끌지. 근데 그게 정상적으로 있는 간판하고 뒤집어 있는 간판하고 간판 읽는 게 시간이 똑같아? 달라. 뒤집혀 있는 게 시각적 효과도 있는 분들어 저게 무슨 뜻이지 하고선 시간이 더 걸린단 말이야. 그러면서 그 수령자, 그 정보를 수령하는 사람이 그거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겠지. 광고 효과를 얘기하는 거야. 그 제품은 암호화 되어질 수 있어. 그런 방식으로. 뭐 같은. 해독 과정이, 그러니까 디코딩의 해독이거든? 해독 과정이 비교적 어렵게 만드는 수령자에게. 해독 과정을 수령자에게, 그러니까 정보를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상대적으로, 비교적으로 어렵게 만드는 것 같은 그러한 방식으로 암호화되어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상반된 언어적 메시지를 부착함으로써 attach A to B, A를 B에 부착시키다지. 어떤 대상이나 개념에. 상반되는 언어적 메시지가 뭐 있을까? 슬픔, 기쁨?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말도 안 되죠? 슬픔, 기쁨. 이거요? 원래 화난 웃음인데 슬픈 웃음. 이런 말은 있긴 있지만, 그렇게 상반되는 어떤 그런 개념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뭐지? 하고 이거를 해독할 시간이 오래 걸리겠지. 그 의류 수집, 그리고 일련의 인테리어 디자인, 그러니까 의류 컬렉션이라든가 일련의 어떤 인테리어 디자인들은 아마 제목이 주어질지 몰라. 근데 그 제목은 그 수령자에게 즉각적으로 분명하지 않은. 왜냐하면 그것이 모호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또는 그것이 구성되어져 있어. 뭐로? 어떤 합성 단어로 또는 용어로. 어떤 용어야? 그 자신이 발명한 용어로. 그것은 아마 대디하일지 몰라. 그 재래적인 그 의성어. 야, 재래적인 의성어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의성어야. 뭐야, 오리, 꽥꽥이라는 이런 의성어 같은 거야. 오리하면 뭐? 꽥꽥. 소하면 음매. 근데 이거는 너무나 음매하면, 손대? 너무 즉각적으로 받아들여지잖아. 근데 그런 단어 뭐 같은? 근데 여기서 뭐라고 했어? 비재래적인 의성어라고. 뭐 같은? 카포. 이런 거 들어봤어? 못 들어봤지? 응? 이런 재래적이지 않은, 전통적이지 않은 의성어가 사용되어 왔다 이런 얘기야. 마케팅 어떤 소재로 또는 그 컬렉션의 어떤 상징, 엠블럼의 상징이죠. 상징으로. inner effort, 몸하고자 노력에서. 즉, 그 소리를, 앵커가 고정시키다지. 그 소리를 그 수령자, 그 정보를 받는 사람의 어떤 의식 속에 그 소리를 정박시키거나 고정시키고자 하는 노력으로. 그러니까 처음 들어본 거는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갖는단 말이야. 그래서 기괴한 소리를 만들어가지고 오히려 사용하면 사람들이 그게 뭐더라 하고 각인되는 거야. 익숙한 건 잊어버려. 익숙한 문구도 잊어버리고 소리도 잊어버리고 이런 방식으로 그것은 가능하다. 즉 associate A with B, A를 B와 연관시켜놓는 거지. 그 놀이가 될 만한 요소들을 더 심각한 디자인의 어떤 세계에 연관시키는 것이 가능하다. 그것은 또한 가능하다. 즉 그렇게 하는 것이 doing so, 그렇게 하는 것이 그래서 이게 주어져 동명사가 포착해 어떤 다른 기분을 뭐에 대해 수령자에게 뭐보다 그렇지 않으면 기대되어졌을 것보다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기대되어졌을 것보다 그 수령자에게 어떤 다양한 다른 기분, 다른 무드를 포착하게 된다. 포착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지.
그래서 디자이너들은 시간을 연장시켜, 늘려. 소비자가 어떤 시간, 이해하는 시간, 그 대상에 대해 뭐함으로써 어떤 즐거운 요소라든가 언어적 장치를 사용함으로써 뭐와 같은 익숙하지 않은 것과 같은 알죠? 어떤 문구라든가 소리 같은 걸 얘기했죠? 답은 2번입니다. 여기 있는 거 되게 쉬운 거예요. 이 정도면. 지금 보세요. 문학이 아닌 책과 문학인 책, 여기서 이제 리터러처가 생략되는 거죠. 문학인 책과, 이때 북스입니다. 도저는 북스. 문학인 책과 문학이 아닌 책 사이에 어떤 결과의 차이는 데디아입니다. 데디아가 뭐야? 전자가, 즉, 문학이 아닌 책이 즐겁게 하거나 즐겁게 하는 반면 또는 생각의 어떤 표면을 힐끗보다, 그래서가 뭐야? 힐끗 보는 반면. 그러니까 깊이가 있어, 없어? 깊이가 없겠죠? 문학이 아닌 책 뭐가 있을까? 잡지라든가 뭐 이런 거라고 있죠. 잡지는 즐겁게 하죠. 그리고 마음의 표면을 힐끗 봐. 마음을 깊숙이 보는 게 아니라 그냥 가십거리야, 가십거리. 이해하십니까? 가십거리죠, 가십거리. 그 반면 후자, 즉, 문학인 책들은 어루만진다, 터치. 그 존재, 빙은 존재입니다. 존재의 원천, 스프링이 원천이야. 그, 샘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원천. 가장 깊은 원천을 어루만진다. 문학적인 책이 우리를 심미적으로 어루만진다 이런 얘기야. 그리고 그것은 사실이다. 보세요. 어라우즈가 뭐야? 불러일으키다지. 불러일으켜진 과거문사입니다. 그 감정이 impersonal, 어떤 개별적이거나 개인적인 것이 아니야. 만약 문학 작품을 보고 어떤 이스들이 막 사랑과 전쟁이야. 네. 로미오와 줄리엣이야. 그러면 막 사랑 얘기지. 애절하지. 그러면 그 책을 읽고 나만 그렇게 느끼? 애절함? 아니지. 개인적인 게 아니라 개인적인 게 아니야. 보편적이다 이런 얘기야. 그리고 어떤 스릴과는 별개야. 스릴로부터 제거되어져 있다는 건 떨어져 있다는 얘기야. 어떤 스릴? 실제 경험에서 태어난 스릴과는 떨어져 있다. 그러한 감정은. 하지만 그것은 의존한다. 뭐에? 똑같은 열정, 똑같은 등장인물, 똑같은 인간의 같은 것에 의존한다. 그런 것들은 뭐냐? 기저를 두고 있어. 실제 삶의 즐거움과 슬픔에 기저를 두고 있다. 근거를 두고 있다. 이런 얘기. 여기서 핵심은 이겁니다. 뭐냐면 이 부분이야. 앞부분은 봐. 문학이 아닌 책, 뭐 예를 들면 잡지라고 했고 문학인 책이 뜻이. 그러니까 뒤는 문학책이야. 전자는 문학이 아닌 책이고 그리고 후자는 문학책이지. 문학책이 아닌 거는 즐거움을 준다는 얘기야. 그리고 마음의 표면을 힐끗 봐. 힐끗 본다는 건 들여다보는 게 아니야. 대강 보는 거지. 근데 후자 문학책은 어루만진다고. 존재의 원천, 빙은 존재를 했잖아. 사람이 어떻게 존재하는가 그 존재에 대한 깊은 원천을 어루만진다. 여기서 문학작품은 우리를 어루만지는데 심미적으로 그것은 사실이고 감정 그 책을 읽을 때 유발되어지는 감정이죠. 불러일으켜지는 감정은 그 개인적인 게 아니라고 즉 보편적인 거야. 그러니까 어떤 책을 읽었을 때 화가 나 그러면 그건 보편적인 거야. 개인적인 게 아니라고. 그리고 실제 경험. 야, 이거 문학책이라는 게 직접 경험이야? 간접 경험이야? 간접 경험이지. 어떤 주인공을 통해서 간접 경험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실제 경험에서 태어나는 그런 스릴이 아니라고. 스릴로부터 제거되어진다는 건 이제 그것과는 거리가 멀다 이런 얘기야. 중요한 건 여기에 있어. 그 문학작품은 의존한다. 똑같은 열정, 똑같은 등장인물, 특성, 그리고 똑같은 인간의, 그러니까 이게 보편적 진리 아니야? 이런 것에 의존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어떤 글을 썼어. 그러면 독자가 이 부분에서 화를 내겠지라고 생각하고 쓰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갑자기 나는 막 붕괴하라고 썼는데 한님이 막 웃고 있어. 그럼 걔는 사이코패스야. 그래서 그것은 의존한다. 똑같은 열정, 똑같은 특징, 똑같은 인간애. 근데 그것은 기절을 주고 있다고. 실제 삶의 즐거움과 슬픔에. 그러니까 실제 삶의 슬픔과 즐거움에 기저를 주고 있다. 이 얘기는 거기다 근거를 두고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내가 실제 삶에 옆집 아저씨가 바람을 폈어. 근데 그거를 가지고 내가 소재로 썼단 말이야. 그럼 여자들이 그걸 읽으면, 와이프인 여자들이 그걸 읽으면 똑같이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분개를 하겠지. 이해가요? 그러니까 소설책이라는 건 실제 경험에서 오는 스릴은 아니지만, 똑같은 열정이나 똑같은 특징, 똑같은 인간에 대해 이러한 것에 의존한다고. 실제 삶의 어떤 즐거움이나 슬픔에 기저를 두고 있는. 그 배경은, 소재의 배경은 어떤 실제 세계에서 오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것은 우리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 어떤 능력이 있는 거죠? 열정과 실망의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 그 열정과 실망의 능력이 있는데, 그것들은 우리가 감동받는. 아, 여기 봐봐. 이거 이때강조 구문인가 봐요. 그 부사절을 강조했네. 우리가 열정과 실망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감동받는다. 사랑과 고뇌, 로미오와 줄리엣의 사랑과 고뇌에 감명을 받는다. 우리의 감정은 동등하지 않다. 그것의 아이덴티컬, 동등한 것은 아니다. 이제 그것은 뭐냐? 마음이 고동치는 어떤 개인적인 사랑과 슬픔에서 마음이 고동친다. 우리의 감정은 동등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음. 하지만 진짜인 제뉴인, 진짜인 아트, 기술이나 예술은 철저히 진짜인 감정을 일깨운다 이런 얘기. 깨운다. 선정주의 또는 감성주의의 그 책은 아마 흥분시킨다. 호기심과 경외로움과 즐거움을 또는 가짜 감정을. 하지만 그들은 가지고 있어야 돼. 적어도 어떤 신성한 불의 어떤 스파크, 불꽃을 가지고 있어야 돼. 뭐 하기 전? 그들이 어라우즈, 불러일으키기 전 어떤 지적인 독자에게서 뭘 불러일으켜? 진짜 감정의 그 내면 속에 있는 고동, 쿵쿵, 막 어떤 책을 읽었을 때 마음의 고동, 쿵쿵, 쿵쿵 하는 그 고동을 일깨우기 전에 그들은 신성한 불의 어떤 불꽃을 적어도 지니고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막 한 80 먹은 할아버지한테, 90 먹은 할아버지한테, 거의 내일 모레 돌아가시는 할아버지한테 뭐 로미오와 줄리엣의 어떤 그런 사랑 이야기를 들려줘봤자 고동 치겠어? 안 치겠죠? 그리고 또 그러니까 어떤 작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최소한의 독자의 소양이라는 게 있어야 된다고. 그 책을 읽고 감명받거나 고동치거나 할. 그게 바로 뭐야? 신성한 불꽃이야. 그게. 이해갔습니까? 네, 응? 네, 신성한 거예요.